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박민수 박사 채널의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특별한 유행식 다이어트는 그 시점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거나 관심을 가지면서 한 시대에 풍미하는 다이어트죠. 뭐 애킨스 다이어트라든지 뭐 최근에는 저탄고지, 간헐적 단식 같은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유행식 다이어트에 대해서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행식 다이어트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좀 힘들지만 다이어트의 가장 핵심은 본인의 머릿속의 위와 우리 뱃속의 위를 똑같이 조응해서 줄여 나가는 건데, 그럴 때는 새끼를 천천히 약간 출출하게 먹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약간 다이어트에 규칙을 둔 게 거꾸로 식사법이나 젓가락으로만 식사하면서 천천히 꼭꼭 씹자, 그 정도라는 것을 아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물을 많이 먹자는 것도 있죠. 그런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저한테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신 부분들이 일단 두 가지입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 실제로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저희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하거나 몸에 이상이 없는지 살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두 번째가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뭐 16대 8, 뭐 아주 극단적으로는 뭐 한 18대 6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12대 10이라든지 뭐 12시간, 낮에만 먹고 밤에는 먹지 말자, 그런 어떤 시간을 정해놓아서 일종의 규칙을 두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식사 조절이 잘 안 되고 식사 먹는 시간이 굉장히 불규칙하면서 야식의 유혹이 강하고 음식에 대한 통제력이 약하면서 식사량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나의 리추얼, 그러니까 규칙을 줌으로써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뭐 굉장히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는 있었는데요. 이번에 저하고 같이 EBS 내 몸 혁명 프로젝트라는 그 방송에서 그 몇 년 전에 이제 같이 찍은 체험 어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몇 주 동안 우리 팀을 나눠서 같이 각자의 방법으로 이렇게 다이어트를 했는데요. 같이 했던 아놀드 홍 트레이너, 굉장히 유명한 트레이너죠. 그분이 간헐적 단식에 대한 책을 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이제 자기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간헐적 단식을 고민하고 있거나 실제로 시도하시는 분들에게는 참고가 될 만한 그런 책이다 생각돼서 한 번쯤 이렇게 읽어보고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 내가 한번 해보지, 한국경제신문에서 낸 책이고요. 제가 이 책을 읽는 중간에서 뭐 다 읽진 않았지만 좀 눈여겨서 봤던 아놀드, 이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다이어트 제자들과 함께 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DIY다. 나에게 꼭 맞는 옷을 맞춰 입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렇죠. 모든 다이어트의 핵심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눈에 띄었고요. 원칙,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쉬는 날 없이 간헐적 단식을 한다. 16대 8, 16대 8은 뭐냐면 16시간은 단식, 금식을 하고 8시간 동안만 먹는다는 거죠. 16대 8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잠을 충분히 못 잤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한두 시간씩 일찍 단식을, 그러니까 단식을 좀 단축하기도 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먹어야 될 음식과 조금 조심해야 될 식단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뭐 이렇게 괜찮은 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 힘 포인트로 간헐적 단식, 식품 첨가물과 가공식품에 대해서 공부하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음식을 통제할 때 가장 어떤 딜레마로 작용하는 게 이런 음식들이죠. 못 먹는 것이 아닌, 먹을 수 있지만 안 먹는 것을 선택하라. 음식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강박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고 스트레스 제로, 마음을 다스려라.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 자체가 16대 8 정도로 시행을 한다고 한다면 아주 크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음식 통제력을 기르고 식습관, 어떤 체력적인 어떤 크게 문제 없이 진행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분들에게는 한 번쯤 읽어볼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생각해서 오늘 이 시간에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간헐적 단식의 조건, 그러니까 평소보다 단식 시간이 좀 긴 거죠. 먹지 않는 시간, 뭐 16시간이든 12시간이든 제가 이제 권유한다면 12대 12,
낮 동안 12시간 동안 먹고 밤 12시간 동안은 금식하라,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떤 간헐적 단식의 조건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도입할 때, 내가 시행하려고 할 때는 절대적인 조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실패할 가능성을 가지면 안 되겠죠. 간헐적 단식 자체를 도입했는데 그 자체가 오히려 몸의 항상성을 더 망가뜨리고 더 괴로워지고 건강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다이어트의 도입이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분명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내 몸의 혈당 눌림 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단맛 통제력, 그러니까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거나 현재 자기가 일정 정도 단식을 했을 때 리바운드, 우리가 이제 인슐린 기능이 굉장히 떨어진 분들은 식사를 일정 시간 동안 탄수화물을 억제하게 되면 혈당이 떨어지고 그 저혈당 증세가 굉장히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증상이 너무나 괴롭다면 무리하게 16대 8로 했을 때는 리바운드 현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폭식이나 가식의 욕구에 시달릴 수 있겠죠. 자신의 인슐린 기능을 살펴봐서 인슐린 기능이 아직까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너무 무리하게 16대 8을 하는 것보다는 12대 12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출발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 몸의 기초대사량 조절 시스템이 성공으로 작동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다이어트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금식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아, 이 사람은 안 먹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더욱더 축적하려는, 조그만 음식을 먹어도 축적하려는 경향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이 찌기 쉬운 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내 몸의 근육이죠.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 일정 정도 이상의 근육량이 형성되어 있어야지 뭐 16대 8 정도의 좀 긴 시간에 간헐적 단식도 이겨낼 수 있는데, 근육이 부족한 상태에서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어버리면 오히려 너무 힘이 빠지고 그것 자체가 기초대사량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육량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간헐적 단식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책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할 때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거나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더 괴롭잖아요. 그 단식 자체도 일정 정도의 스트레스로 초기엔 다가올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나 일의 스트레스가 심할 때 간헐적 단식을 무리하게 하면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간헐적 단식을 보류하든지 하고 있다면 조금 더 여유있게 시간을 배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간헐적 단식의 절대 조건은, 간헐적 단식이 무조건 살을 빼야 되니까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어머나 그것을 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고통이 아니라 즐기고, 간헐적 단식 하니까 배가 출출해진 것 같아, 내 몸이 좀 더 하이가 있어진 것 같아, 즐기고 그 자체가 본인의 역량 안에서 견딜 수 있을 때,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자신이 성공적으로 다이어트하고 자신의 몸이 건강해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그 수단을 현명하고 슬기롭게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소중한 하나의 또 다이어트의 무기가 될 수가 있겠죠. 간헐적 단식 현명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